네, 안녕하세요. 약드라이브의 칼로리입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이제 열심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백신 접종 이후에 이제 혈전에 대한 어떤 우려들, 혈전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혈전 발생 확률이 굉장히 낮기는 합니다만, 뉴스나 이런 데서 보도를 많이 하게 됨으로써 좀 많이 접하게 되고, 또 이제 내가 그런 혈전이 발생을 하면 확률은 굉장히 낮다 하지만 내가 걸리면 100%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백신을 진짜 맞아야 되냐에 대한 꺼려 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혈전이 발생하는 어떤 그런 이상 반응은 실제로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그런 치료제, 약물에 의해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 때문에 혈전이 생긴다라는 그런 공포감은 굉장히 크지만, 정작 내가 먹고 있는 약이 혈전이 백신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면 이게 좀 충격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린 대표적인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이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약은 진통소염제입니다. 진통소염제. 자, 우리 진통소염제 엄청 많이 먹죠. 머리 아파도 먹고, 생리통에도 먹고, 몸살에도 먹고, 관절통, 근육통. 특히 이제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런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 어르신들의 대부분 한 3분의 1 이상은 아마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신 분들은 거의 매일, 거의 평생 이 진통소염제를 사실 복용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르신분들은 굉장히 많은 이제 분들이 이제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진통소염제를 계속 드신다면은 더욱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런 진통소염제를 복용을 이제 하시던 분이 그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그런 기사들이 매년 나오고 있고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제 진통소염제를 드시는 이제 어르신분들은, 특히나 이제 심혈관계 질환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진통소염제 복용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복용할 필요가 있겠고요. 진통소염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그나마 이제 나프록센 제제가 혈전의 우려가 가장 낮다고 하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고요. 다 비슷비슷대동소이한데 그나마 그 중에는 이제 나프록센 제제가 조금 혈전의 우려가 좀 덜하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반 의약품을 이제 판매를 할 때에도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프록센 제제를 그래도 1차적으로 제일 많이 권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약물은 이제 여성 호르몬제입니다. 자, 우리가 여성 호르몬제는 에스트로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에스트로겐의 다양한 형태로 약물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제는 우리가 피임약으로도 쓰기도 하고요, 갱년기 장애 치료제로도 사용이 되고, 생리불순, 그 밖에 굉장히 다양한 산부인과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성 호르몬제 제품마다 그 함량과 조합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혈전 발생의 우려가 약간씩은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만, 이런 혈전의 우려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전 발생이 좀 보고가 되고 있는 이제 여성 호르몬제 제품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00명 중에 1명이나 한 10,000명 중에 1명 정도 내외에서 이제 혈전의 발생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수치가 별로 높지 않은데 1000명? 10,000명 중에 1명?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백신으로 인한 혈전의 발생률은 100만 명당 10명 내외거든요. 자, 우리가 백신으로 인한 혈전의 우려, 공포감 굉장히 사실 높지 않습니까? 이 호르몬제 복용으로 인한 혈전 발생률이 약 한 10배에서 100배 이상 백신보다 높다는 거죠. 이 점을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봤을 때 호르몬제로 인한 혈전 발생률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호르몬제 드시는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언급할 약은 골다공증 약입니다. 우리가 이제 골다공증이 생기면 칼슘제도 많이 드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제 칼슘제는 아니고요, 처방을 받아서 먹는 골다공증 치료제입니다. 뼈에서 칼슘이 자꾸 이제 빠져나가니까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좀 해주는 그런 약물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 판정을 받으시면 이 약물을 보통 1년 이상 이렇게 계속 꾸준히 복용을 하심으로써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게 해서 뼈를 좀 단단하게 유지하는, 정상 범위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여성분들 이제 폐경이 오시고 여성 호르몬 수치가 많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골다공증의 위험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골다공증 치료제라 함은 이제 에스트로겐의 기능을 좀 갖고 있어서 혈전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떠한 증상이 발생을 하면 혈전 발생을 좀 의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혈전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좀 뭐 두통이라든지 가슴 통증, 뻐근해 오는 그런 통증들, 뭐 다리가 좀 붓는다든지 또 손발이 좀 저린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진통소염제나 호르몬제나 골다공증 치료제나 그 밖에 이제 다른 약물을 드시는 동안에 이런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면 혈전에 대한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약물 사용을 좀 중단하시고 병원에 내방하셔서 뭐 다른 약을 처방 받으신다든지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어떤 혈전에 대한 이슈가 그 효과나 뭐 이런 것보다 사실 더 커진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고 잘못된 어떤 정보로 인해서 뭐 특정 백신을 맞겠다 뭐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 백신 접종 이후에 생기는 혈전 발생률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는 약물에 의한 혈전 발생률이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인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드시는 약물들, 만성 질환이 있어서 드셔왔던 약물이 과연 혈전 발생이 있는지 없는지 이 시점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또 혈전에 의한 이상 반응들이 현재 내가 좀 겪고 있는 그런 부작용이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약물을 좀 중단하시고 병원에 가셔서 아니면 약국에 가셔서 또 이제 전문의와 의사 선생님과 약사님과 상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